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3년도 대비 공인노무사 노동법 GS 연기 주말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차 OT를 1시간 정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말반은 그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그 화요일 날 평일반이 개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반 내용과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뭐 인사관리다, 경영조직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제 교수님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수님 기본서가 중요한데 노동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수님 기본서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GS 연기 때 임종길 교수님 저나 김영배 교수님 저로 평일반 주말반 나눠가지고 평일반은 뭐 수험서로 그리고 주말반은 교수님 책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사실 이제 교수님 노동법 교수님 책은 교수님들은 어떤 철학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단권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사분들이 하는 이 수험서를 가지고서 수업을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2014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래 지금 바로 8년차 노동법을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면 저는 이제 1차 책 그리고 2차 책 모두 책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로는요. 이분이 누군지 제가 알아.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왜? 학원에 아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 너머에는 이런 얼굴이 숨어 있으니까 뭐 오다 가다가 이런 비슷한 얼굴이 있으면 아는 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1번인데요. 여러분들이 노동법이 공부량이 되게 많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공부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각종 그 설명이라던가 OT 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1차 과목은 노동법 1, 2로 나눠지고 있죠. 그런데 2차 과목을 가면요. 노동법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노동법 양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 노동법 2차 과목 노동법이 노동법 1, 노동법 2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통합이 되었느냐? 법전이 지급됐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법전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노동법 1, 노동법 2에 있는 각종 법적 제도들이 2차에서 그대로 서술이 됩니다. 출제가 됩니다.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명시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법전이 지급되니까 판례가 그 쌓이지 않은 법 조문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역시 50점짜리 논술력 문제 그리고 각 25점짜리 약술력 문제가 2개에서 100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법조문으로 구성된 문제는 출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낼 문제가 없어. 그래서 노트에서 그 2차 과목에서 어떻게 됐다? 각 노원 노트에서 25점짜리 하나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75점이 돼. 근데 다른 것들은 기본 100점인데 이것만 75야. 근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노동법인데 배점이 100점이고 이건 75. 좀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두 개를 합쳐가지고 150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과목에서 노동법은요. 이게 두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 시간도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따로따로 봅니다.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노동법 한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상 두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쟁송법이 있는데 행정쟁송법은 사실 그 법과목 중에서 행정법이라고 정말 어려운 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기본서를 보면 보통 한 1400페이지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특히 행정구제법 내용 중에서 행정심파법과 행정소송법 두 개만 뽑은 내용이 행정쟁송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분량은 행정쟁송법이 굉장히 적습니다.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법대생이시다 보니까 이 행정쟁송법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해서 접근하기에는 행정쟁송법이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행정쟁소법을 이해만 한다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무리할 때 한 2~3시간이면 끝나요. 행정쟁소법은. 자, 그러면 노동법은 이제 왜 이게 여러분들이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느냐. 교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과목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1차 기본서 그리고 객관식 문제, 2차에서 또 뭐가 있죠? 교수님 책을 안 본다 하더라도 교수님 기본서 있고요. 수험서 있고요. 또 판례집 있고요. 사례집 있고요. 그러니까 교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각각 따로따로 봅니다. 쌓이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노동법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노동법은요. 판례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례를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충분히 이해해서 당사자가 사실관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어떤 사실관계의 문제를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 평가를 이루는 과정이 사례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2차 과목에서 답안지 쓰는 방식이 큰 목차가 일단 논점의 정리, 두 번째 법리 구성, 세 번째 사안의 검토, 그리고 네 번째 최종 결론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논점의 정리와 사안 검토는 여러분들의 논술력입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이거를 뭐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 어떤 창의적 공부를 하지 않고 단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논점 정리, 사안 검토까지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순수하게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암기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지를 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양이 얼마나 되느냐? B5 용지로요. 여러분들 한 130페이지 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130페이지 판례를 다 여러분들이 사진 뜯듯이 암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 A급, B급, C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A급 때문에 합격하나요? 아니면 C급 때문에 합격하나요? 물어보면 C급 때문에 합격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전 과목의 모든 문제를 다 A급처럼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요.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하지 말고 5급 공시라든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위직에 있는 자격증 있죠? 그런 거 도전하셔도 충분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할 때 전 과목의 전 범위를 다 완벽하게 합격하신다. 완벽하게 공부하신다. 제가 장담컨대요. 그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전 내용을 다 암기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과목 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일단 확실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거기서 점수를 따고 그리고 내가 좀 선박할 문제는 적당히 선박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이제 평균적으로 올리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도 판례가 한 130페이지 판례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진 찍듯이 암기해야 될 분량은 한 3분의 2 정도?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례를 충분히 이해해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재심할 수 있을 정도면 공부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그 공부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교재가 굉장히 많죠. 타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경영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이 한 권이죠.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를 베이스로 일단 하고요. 교수님 기본서 빼면 수험서 한 권. 뭐 기타 어떤 응용책이 없잖아요. 응용풀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처음부터 단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경계열 과목은 책 한 권으로 끝나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본 3권을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그리고 수험서 그리고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서 내지 수험서는 각 주제별 논점별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들을 법조문 그리고 관련된 판례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사례집의 경우에는요, 물론 주제별로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그 주제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 사실관계를 언급을 하고 거기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는지 그 흐름이 나와 있는 게 판례집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에 관련된 판례가 2개, 3개가 있다. 그러면 판례 법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실관계는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판례집은 결국에 가서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대신에 판례 법리는 중복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하니까. 다만 논점 어떤 대법원이 사안을 푸는 과정은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례집의 경우는요. 판례집을 이제 응용한 건데 판례집은 실제 대법원이 언급한 내용을 변경을 안 시켜요. 그냥 그대로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이제 단락 구성해 가지고 편집만 따로 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사례집의 경우는요. 우리가 수험 적합도로 맞게 이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논점을 추가로 뽑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사안 검토는 보통 이렇습니다. 뭐한 점, 뭐한 점에 비춰봤을 때 뭐하다. 그냥 그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사례 문제를 실제 풀 때는 뭐한 점, 뭐한 점이 아니라 이 뭐한 점에 대해서 다시 법적 평가를 따로 하고요. 또 두 번째 뭐한 점에 대해서 다시 법적 평가를 따로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례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프라임 법학원 1층에 책이 견본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에 가서 공통점 뭐다? 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의 구성은 한 70에서 80%는 다 동일해요. 판례만 잡으면 됩니다. 판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뭐 수험서, 판례집, 사례집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판례 하나만 여러분들이 잡고 나머지 사례집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논리력 그리고 표현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2차 교재는 노동법 요해책이 기본서로 되어 있고 사례집으로 판례집으로 판례를 푸는 노동법, 사례집으로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기본서 관련돼 가지고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추석 전후로 해서 노동법 요해 칠판을 개정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 제가 좀 늦었지만 첫 아이를 제가 와이프가 출산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일정을 좀 소화시키고 있어서 이 요해책 개정판을 제가 이제 좀 일정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평일반 과정에서 뭐 중간에 급히 출간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한 10월 말쯤으로 출간을 할 계획으로 좀 계획을 좀 변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판례로 푸는 노동법, 사례로 푸는 노동법은 지금 현재 가제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요. 이제 프라임 법학원을 통해서만 좀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푸는 노동법은 저희가 1기 때 나가고요. 그리고 사례를 푸는 노동법은 이제 2기 때부터 나갈 건데 그때쯤 되면은 출판사 통해 가지고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교재인데요. 지금 GS 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7, 8월에 1차 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7, 8월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1차 커리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해의 연기나 일기 거를 들어야 되나? 이게 카페 많이 올라오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2차로 가면 되고 나중에 1차 하면 된다 그러시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무조건 1차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1차. 왜? 연기, 일기 어차피 한두 달 뒤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7, 8월에 만일에 1차 공부를 안 하시면요. 실제 여러분들이 2차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2달, 석 달 동안 1차 공부하느라고 공백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당해년도 2차 시험장 가더라도요. 합격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2차 위주로 간다? 그럼 이제 1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1차 교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핵심 속속 노동법이 기본서로 되어 있는데 이 핵심 속속 노동법의 특징은 앞에 있던 2차 교재 노동법 요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1차 내용과 2차 내용이 연계가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2차 과정을 들으시면 1차는 독학이 가능합니다. 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은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책 안에 지금까지 그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분들이 내년에 32회인데요. 그동안의 기출지문 다 거의 제가 실수로 빠진 거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제가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다 기출지문 표시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시겠지만 첨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첨어로 이렇게 아이고 보이나? 첨어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 지문이 변경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답 지문을 제가 다 이 첨어로 넣어놨죠. 그러면 1차 시험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25문제의 객관식 문제 중에서 크게 정답형과 오답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오답형 문제를 묻는 게 한 19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맞는 지문을 오답으로 변경하면서 예문을 깔아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맞는 지문을 예문으로 깔아주는 게 쉬울까요? 맞는 지문 발췌해가지고 그 보기 깔고 한 문제만 이거 뭐 바꾸지? 그거 바꾸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답 문제, 오답형 찾는 문제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형 문제는요. 우리가 틀린 지문 그 4개 깔고 맞는 지문 하나잖아요. 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 정답형 찾는 문제는 보통 한 평균 냈을 때 지금까지 기출 연도 평균 냈을 때 한 4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두 개는 모듈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나중에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 있죠. 그거 위주로만 찾으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문제가 지문이 떴을 때 이거를 오답으로 바꿀 수 있는 지문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본서 어떤 내용이 오답으로 변형되는지 변형되는 포인트를 만일에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라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핵심 소송 노동법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형광펜 칠한 부분 확인을 하신다라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 푸는 습관은 좀 기르셔야겠죠. 그래서 기출 최근 연도 기출 5개년 정도 문제만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문제 하나 푸는데 40초 정도 걸리면 돼요. 왜? 마킹하는 시간 그리고 타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로스되는 시간이 있죠.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제가 체크 포인트로 해가지고 표로 박스화 시켰으니까 1차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런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좀 익숙하다 할 때는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판례 공부는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노동법은 판례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나니까. 자, 그래서 이 판례 공부를 이제 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일단 판례는요 한 해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례가 나오려면 그 전제로서 법 규정이 있어야 돼요. 2차 답안 쓸 때도요 여러분들이 판례가 중요하다 하니까 법 규정 안 쓰고 그냥 판례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이 판례가 도출되게 되는 근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라 하면 국가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데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법 규정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이 이 법 규정에 있는 이런 용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안에 적용되고 이러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례를 흔히 말하면 판례 법리 해서 노동법은 이 판례 법리를 잡는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인데요. 1차 공부는 우리가 법 규정에서만 시험 문제가 거의 이것도 법률 규정에서만 보통 20문제 이상 나옵니다. 법 규정에서만. 그리고 순수하게 판례만 나오는 건요. 한 문제.
그리고 판례랑 법령이랑 섞어서 나오는 게 한 서너 문제 됩니다. 요즘 최근에 뭐 트렌드가 조금 몇 문제씩 바뀔 수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1차 노동법은 순수하게 법률 규정만 알고 있어도요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2차를 위해서 판례 공부를 조금 가미한다 하더라도요 판례 결론만 도출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한다 그럼 시간이 없다 법 규정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다 판례 결론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가 1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2차죠. 2차는 기본적으로 판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근거,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논리력과 표현력을 적용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 거죠. 문제풀이 과정. 그래서 실제 2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22줄 그리고 한 줄당 22자 정도 되는 그 답안지를요 우리가 보통 4페이지를 씁니다. 4페이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4페이지를 쓰지 않고 뭐 3페이지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요 답안지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그리고 정차에 썼다라면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답안지에 적용이 되려면은 기억 자체가 오래 가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즉 장기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이 장기 기억화 하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로는요 장기 기억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선행 과정이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닥치고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정말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닥치고 암기를 먼저 해놓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암기 후 이해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PPT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문장 자체가요. 여러분이 딱 보면 외계어입니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판례 과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판례를 구조화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장에서 어떠한 논리로 그 대법원이 글을 쓰고 있는지 구조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문자 활용은 호불호가 좀 있죠. 이 두문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두문자는요 외계어 두문자면 그 두문자 암기하는 데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문자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가 맞는 두문자를 뽑는 게 제일 좋은데 수험생분들이 언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제가 제 경험에 따른 그리고 제가 직관으로 만든 스토리 있는 두문자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됐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죠. 무한반복 이거는 여러분 목입니다. 여러분 목.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리는 거죠. 제가 해드리는 거고.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그럼 이제 공부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격수기를 딱 봅니다. 합격수기에 A 합격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합격을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아닙니다. 왜? 합격을 하신 분이 정말 순수하게 100% 자기 실력을 합격하신 분들은 많진 않아요.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은요. 다른 시험에 다르게 2차 경쟁률이 보통 12대 1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물론 전제로 하지만 실력 플러스 운도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운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을 합격을 하겠다 그러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운을 때려잡는 어떤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실공 시간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1시간을 공부했을 때 나의 집중력이 얼마가 되는지
1시간을 공부했을 때 내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게 혼자 하기 좀 어렵다. 그러시면 저 믿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너무 쉽죠. 2차 시험과 연계된 공부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2차 공부와 연계하다 보니까 1차를 소홀히 해. 1차 소홀. 이러시면 이거 절대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 8월에 1차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7, 8월에 1차를 안 들으셨다. 그러면 반드시 민법 총칙만큼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민법 총칙만큼은 3회독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법법이라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법 과정, 민법 이게 이미 단권화가 돼야 돼요. 단권화가. 단권화라는 게 뭐냐? 아까 핵심소송노동법에 기출 지문들이 있죠. 그리고 뭐가 오답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게 돼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과정 들어갔을 때 GS 이제 한 2기 과정에서 구멍이 안 생기고 2차를 따라가시면서 1차를 여러분들이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2차 올스톱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차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1차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드랍이 되고요. 합격을 해 1차.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연기, 1기 과정 다 날아가고요. 2기, 3기 때 그냥 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말반이다. 그러면 평일에 짬짬이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책을 단권화 시켜야 돼요. 민법 총칙하고 사법법만큼은. 그리고 노동법은 그냥 저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평균 냈을 때 60점은 무난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333 학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3은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건데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판서 또는 전체 개요 설명이 들어갑니다. 개요 설명. 이게 1회독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요해책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체크.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문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에코학습법으로 같이 중요한 판례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요, 이 에코학습법에 따른 두 문자 공부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 단락 하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암기 못 하십니다. 근데 최소한 두 문자라도 저랑 같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문자에 따른 키워드를 한두 번이라도 넣어본다라면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은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소설책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기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은요, 합격을 해서 공부할 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모두 다 이걸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개 중에서 300명만 뽑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지금 내가 이거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 아, 물론 나중에 해도 되죠. 대신에 합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이 결승점을 통과하려고 하면요, 지금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을 때 아, 이거 처음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1회독만 한다. 연기 과정 1회독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 아무것도 몰라.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어. 읽고 그냥 끝나죠. 그리고 이제 GS 1기 과정에서 뭘 하죠? 이해했던 것 중에서 또 기억 날아가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잊고 넘어가. 강사 얘기하면 끄덕끄덕. 그래, 이거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말하라고 하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답안지 쓴다? 답안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1기 과정에서, 연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쭉 복습을 하실 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 부분을 가리고 암송이 돼야 돼요. 만일에 키워드가 암송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 최소한 몇 번? 암기를 3번 노력하세요. 3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지금. 왜?
3번 이상 만일에 여러분들이 암기 될 때까지 한다면요. 한 페이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두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암기하라는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암송을 최소한 3번 정도 노력하고 통과하셔라. 이 과정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거. 이거 안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GS 2기, 3기 과정을 못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 3번째는 이거 이제 물음표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업 절대 딜레이 되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복습. 이것까지는 필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는 뭐냐? 예습. 예습은 과연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습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다. 완벽합니다. 예습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진도에 맞는 범위를 목차 위주로 한번 보세요. 목차를 쭉 보고 그 목차 안에서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빠르게 한번 눈으로 스kim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업에 참여했을 때 집중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간 학습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 표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우리가 1차 시험은 5월 달에 시험을 보고요. 2차 시험은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연간 그 학원 커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가을 커리가 GS 연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커리죠. 1월부터 한 3월 중순까지 GS 1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봄 커리가 GS 2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커리죠. GS 3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커리로서 1월 2월 달에 기본 이론 과정이 있고 3, 4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만 한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요해책을 가지고 나가고요. 그리고 판례 사실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모든 판례를 언급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해책에 있는 판례 법리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례 사실관계를 추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GS 1기 과정에서는 요해책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나가면서 이제 판례집을 추가합니다. 판례집을. 그래서 이 판례집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판례집에 있는 내용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물론 최근 1년치 판례는 빠지죠. 그건 뭐야? 그거는 최신 판례 자료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판례집을 가지고서 공부하기 좀 어리신 분들은 기본 요해책을 가지고 하시고 대법원이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 흐름만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흐름. 자, 그리고 GS 1기 과정에서는 노1이 끝났을 때 50점 배점의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노2가 끝났을 때 역시 50점 배점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리고 GS 2기 과정은요. 저는 항상 기본을 중시합니다. 역시 요해책 갑니다. 요해책 가고요. 판례집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례집까지 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례집은 뭐냐? 이 판례집에서 중요한 내용들, 기출되었던 논점, 그리고 기출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례집으로 별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집에서, 그러니까 사례집에 나오는 판례는 어떻게? 이건 이제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매주 75점 배점의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 이게 진행이 되고 GS 향기 과정에는 이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때는 주 베이스가 매주 150점 배점입니다. 150점 배점의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이 150점 배점의 모의고사를 보면 오전이 다 이제 빠져버려요. 그러면 실적으로 강표하고 나면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시간을 좀 제가 30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제가 4티로 해서 수업을 나갑니다. 보통 타 강사님들 보시면 3티로 나가는데 저는 4티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결국은 사례집이거든요. 사례집이 여기서는 메인이 됩니다. 사례집이 메인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본 핵심 판례 내용, 핵심 판례 이것들이 이제 보강이 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특강이 있는데요. GS 연기 과정 이전에 기초 임무 특강이 있는데 이 기초 임무 특강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들은 1차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논문사만 1차를 아예 배제하고 2차로 들어오세요. 거기다 또 비법이신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생소한 행정법, 민법 이런 걸 행정법, 노동법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인문 특강은 노동법을 알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그 헌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민법 그리고 행정법 그 형법 내용을 제가 3T로 해서 3시간으로 해서 제가 수업한 내용이고 무료니까요. 학원 홈페이지 가서 반드시 수업을 꼭 들으시기 바라시고 그리고 GS 연기와 GS 1기 과정 이 사이에는 이제 뭘 하느냐 우리가 리마인드 특강을 하는데 연기 과정에서 좀 어렵고 그리고 미기출됐던 논점들이 있죠. 그것들을 뽑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복습 법리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기 커리 전에는 이제 뭐가 하느냐 2기부터 본격적으로 모의사 커리가 들어가는데 실제 생동이신 분들은요 답안 구성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본 베이스 되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올해 출제가 정말 예상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핵심 사례 특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GS 2기와 GS 3기 과정에서는요 이제 뭘 하느냐 우리가 판례는 전전도 판례까지는 제가 다 본 수업 시간에 해드립니다. 근데 그 당연연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판례들 있죠. 이것들은 본 수업 시간에 다 찾아서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모아가지고 2기 끝났을 때 최신 판례 특강을 요때 진행을 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이 당연도 최신 판례에서 이제 2개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하나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복붙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하나는 응용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판례들 사실관계 동일한 거 다 제 최신 판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1차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1차를 전혀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5월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1차를 이미 전에 합격을 하셨던 분들도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2주 이상을 보통 봐요. 2주 이상. 보통 평범하신 분들이 보통 2주 봅니다. 왜? 1차 떨어지면 2차 못 들어가니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분들이 얼마를 공부해야 돼? 최소한의 보통 한 2주 봅니다. 정말 좀 내공이 많으신 분들은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2차를 걸어놓고 1차 떨어져도 돼.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보통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보고 우리가 2차가 없이 순수하게 1차를 패스해야 2차를 보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보면 적게 하시는 분들이 2주 그리고 보통 한 달입니다. 그럼 생동이신 분들은요. 생동이신 분들은 노베이스잖아요. 민법 하나만 보는데도요. 여러분들이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이 기간에 5월이니까 보통 3, 4월 요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1차를 설령 합격한다 하더라도요. 2차 여기 6월, 7월, 8월 요거 사례 문제 계속해서 답안지 쓰는 건데 못 따라가요. 절대. 거의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이런 식으로 간다. 최종 합격할 가능성은요.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과정이 들어가기 전 언제? 12월까지. 이때 1차를 꼭 특히 민총 그리고 사부법 이거를 단권화를 시켜야 돼요. 단권화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뭘 암기하라가 아니라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 어떤 지문들을 내가 봐야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 민총만큼은요. 얘는 공부를 꼭 하세요. 민총만큼은.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정독으로요. 못해도 3회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민법이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그 강사님들 강의도 난 들은 바가 없다 하면요. 법 조문만큼이라도 한 10회독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S 연기 과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교재는 일단 노동법 요약책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강의 특징을 보시면요. 저는 이제 판례를 누구보다도 잘 구조화를 좀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 연기 그리고 일기 과정의 특징인데 에코 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차 내용을 제가 이제 보완해드리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 1차 커리와 2차 커리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수업 방식을 많이 강사님들이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과정 가시면은 이제 전년도에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1차 커리 나가면요. 이제 다 너무 지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최소한 연기 과정에서는 새로 생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차 내용을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일기 과정, 이때는 저도 1차는 다 이제 배제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일기 과정에서도 1차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그리고 유해 이사님 분들이 조금 지루하세요. 그래서 연기 과정은 제가 1차를 해드린다. 일기 과정은 1차가 배제가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피드백 자료는 체크포인트 자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어떠한 점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판례 암기 자료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 키워드에 괄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괄호는 제가 임의적으로 넣는 거고요. 이 괄호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강약조를 해드린 거고요. 단점은 우리가 판례는 하나하나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제가 중간중간에 딱딱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판례 암기는 제가 스캔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그냥 스캔을 해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면 가로에 꼭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 테스트 자료를 또 드리는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평일반이 아니고 주말반이다 보니까 이 판례 테스트를 학원에 와가지고 소화시키긴 좀 어려워요. 왜? 일주일 동안 나가는 판례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여러분들에게 숙제 자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로친 부분을 이제 공란으로 두는 거죠. 공란으로. 공란 채워 넣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반은 이 판례 테스트를 30분 전에 와가지고 하는데 주말반은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심심하니까 별도로 이 숙제 자료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30분 동안 그래도 학원 일찍 와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 내용 자료를 별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 자료를 샘플로 보시면요. 이제 체크포인트 자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판례 암기 자료 이제 지금 오전 자료죠. 오전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가로 넣기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특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좀 놀기도 많이 했지만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누구보다도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리걸 마인드 형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리걸 마인드 하는데 이거 법적 사고죠. 법적 사고가 되면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새로운 걸 스스로 창출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걸. 자, 예를 들어서 판례가 나왔다. 스스로 판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 비판한 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교수님들 견해로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법적 사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스파르타식 암기를 제가 병행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에코 학습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에코 학습법. 그래서 연기 때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일기 때는 좀 아무래도 그 나갈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빈도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인데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노동법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그 어떤 것도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법리 구조와 에코학습법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샘플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법리죠. 업무 저성과제에 대한
해고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판례 단락이에요. 이거 올해 특혜급이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깝깝하죠. 자, 구조화란 뭐냐? 이거를 주제 위주로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해고가 정당하려면요, 시작은 항상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당한 게 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정당한 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의 사유가 뭐냐?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에서는요, 기존 원칙적인 판례 법률과는 다른 또 다른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평가 자체가 납득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무 성적이었다. 이게 평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의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또는 배치 전환을 시킨다거나, 자,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개선 가능성이 전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길죠. 근로자 지위와 뭐 담당 업무 내용, 기타 뭐 요구되고 있는 성과, 전문성 정도 등등등 이걸 다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페이지 있던 문장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구조가 됐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오기가 쉽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에코학습법이라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정당 위에서 사고, 개근체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보시면 사고, 개근체. 그럼 스토리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책을 삽니다. 책을 사면 어떻게 한다? 책을 샀죠. 그럼 개근,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부를 하십시오. 사고, 개근체. 그러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에코학습법이고요. 자, 평가 기준 이것도 볼까요? 되게 쉬워요. 공객기입니다. 공객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대는 최선을 미치지 못하는 근무 성적에서요, 최근입니다. 최근. 그리고 개선 가능성에서 개가. 그럼 두 문자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공객기, 최근개가. 스토리. 자, 우리가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 뭐 돌싱 관련된 뭐 이런 프로그램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죄송합니다. 수업을 위해서 제가 표현할게요. 공시가 객기를 부려가지고요, 최근에 개가를 했습니다. 공객기, 최근개가. 됐죠? 자, 공이 뭐였다? 공객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공객기. 자, 그리고 최근은 뭐죠? 일반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최소한에도 미치는 근무 성적인 거지. 개가는요, 그 이후 근로자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됐죠? 쉽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볼게요. 자, 구체적 판단 기준은 자, 지, 성, 그리고 부정기. 요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부정기, 그리고 기부, 그리고 개태여.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스토리를 만들면 지성, 부정기, 기부, 개태여인데, 여러분들 영화배우 지성 씨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몰랐는데 부정기적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 개태여. 이렇게. 그럼 이것도 끝이죠. 지성, 부정기, 기부, 개태여. 그럼 이것도 맛배기로. 자, 지성. 자,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이 무엇이냐. 자, 성과 정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이 부진한 정도. 그리고 기간이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제가 연기 과정에서 못해도 최소한 1회 이상을 제가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29회 때 기출되었던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 파견 근로가 성립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이것도 통합입니다. 왜? 당시 특혜급이었으니까. 눈만 봐도 빡빡하죠. 자, 이걸 어떻게 도식화 시키느냐?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수업하기는 좀 그러니까 본수업 때 하고요. 어쨌든 판례 자체를 이런 식으로 도식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게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은 어땠나요? 제가 이제 그 GS 3기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요, 이제 자료 하나를 나눠드리는데 해당 자료는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출 논점들, 그리고 올해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을 제가 표로 해서 나눠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통 그 제가 오늘 이번 회차는 좀 작은 논점으로 제가 뽑아가지고 논점 숫자가 좀 많아졌는데 보통 큰 논점으로 25개 내외입니다. 보통 큰 논점으로 노원노트 25개 내외가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1교시에 1분의 1이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이거든요. 네, A급 출제가 되었고요. 또 서면 통지 논점도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통사인구와 관련돼서 재입준 조건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교시도 1분의 1이 이제 제3자 사업장에서 한 쟁행의 정당성이거든요. 그래서 도급 사업장에서 쟁행의 정당성 이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1교시의 그 2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타성 문제가 있거든요. 자,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요게 묶여가지고 1문이 되는 거고요. 2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좀 누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저는 이제 판례를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서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요. 판례집에서도 다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자, 2문 같은 경우에도 조합활동의 정당성 역시 제가 이제 찍어놓은 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에 따라서 논점을 설명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분량을 시험 보기 직전에 강약 조절을 많이 중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그 수강생이 많으신 분들은 책 전체 범위를 이제 다 강조를 하시고, 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확연하게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준비 하나 빼먹었네.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반드시 기초인문 특강은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나눠드리는 거, 그거 위주로 반드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판례 암기를 하시는데 판례 암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분간은 책상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생동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뭐야? 최우선은 진도 맞추기예요. 진도를 맞추면서 동시에 뭘 한다? 암기 노력을 하는 거죠. 암기 노력. 그래서 이 암기 노력을 몇 번? 최소한 3회 정도 머릿속에 때리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판례 암기는 언제 한다? 이때는 이제 짜투리 시간입니다. 짜투리 시간은 모두 다 판례 암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좀 앉아있는 시간 있죠? 그때 핸드폰 가지고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하시고요. 뭐 기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뭐 산책 시간에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판례 하나 놓쳤어. 그러면 판례 하나 사진 찍고 그거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는 책상에서 공부를 암기를 하시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장실 가서 좀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에 판례 한 달러 이거 암기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초치기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런 노력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T 준비한 자료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2023년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시고요. 2교시 때 본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